간편외과의 박진택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치질의 증상과 통증은 개개인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치질이 아주 실제로 심하신 분들도 수술 전에 크게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분도 있고, 하나 정도가 아주 심하게 혈전치액이 생겼는데도 아주 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의 정도는 개개인에 따라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발생하는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개인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치액 수술을 받기 전에 최근에 대장 내시경을 받은 적이 없는 중년 남성, 여성 같은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진료실에서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오셔가지고 항문에 어떤 불편감을 계속 호소하시다가 보면 대장 내시경 했을 때 대장이나 직장 쪽에서 좀 다른 문제가 있었던 분들도 간혹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수술 전에 대장 내시경을 먼저 시행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최근에 대장 내시경을 하셨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액은 사실 우리가 변을 보기 때문에 다시 생깁니다. 이걸 모든 거에서 재발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힘들고요. 다시 그런 심한 출혈이라든지 아니면 심한 통증, 심한 돌출 같은 게 발생하는 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배변 습관이 교정되지 않고 배변 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질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꼭 식이 습관이랑 배변 습관 같은 거를 꼭 교정을 같이 하시는 게 앞으로의 재발 방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TV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는 치액 약제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치액인 경우에는 그 약제를 복용하셨을 때 많이 호전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간혹 어떤 자가적인 임의적인 어떤 약물 복용 후에 오히려 더 악화되거나 치료 시기가 늦어져서 조금 더 심해진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국약을 드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 정확한 진단 후에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변이 안 나오면 관장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집에서 무리하게 관장을 했을 경우에 출혈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관장으로 인해서 항문의 상처에 큰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수술하신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분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면 무조건 수술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증상이 점점 악화되는 양상이라든지 갑자기 심한 증상, 치액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회복하는 시간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환자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치액의 발생 원인 중에는 배변 습관이라든지 변비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원인 중에서는 음주나 어떤 출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출산이 많이 영향을 받게 되고요. 대부분은 잘못된 배변 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 치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편외과의 박진택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액에 대해 잠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더 많은 질환으로 찾아뵙겠습니다.